우리가 아는 생명의 조건이 만약 틀렸다면 어떨까요? 상상조차 불가능한 극단적인 환경, 이를테면 영하 수백 도에 얼어붙은 세상이나 펄펄 끓는 독극물 바닷속에서조차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면 말입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이롭고도 기이한 외계 환경들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구 밖 우주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발견들은 우리가 우주와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인류가 지구 밖에서 마주한 가장 충격적인 외계 환경들을 함께 탐험하며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곳은 바로 목성의 얼음 위성, 유로파입니다. 이 차가운 위성의 표면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액체 바다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이로운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수십 년 전 인류의 눈과 귀가 되어 우주를 누비던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거대한 균열들을 포착했습니다. 이 균열들 사이로 붉은 물질들이 스며나온 흔적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했죠. 게다가 허블 우주망원경은 유로파에서 간헐적으로 솟아오르는 수증기 기둥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얼음 아래 바다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안에서 활발한 지질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심해 열수구처럼 유로파의 바다 밑에도 뜨거운 화산 활동이 존재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열원과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적인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얼음으로 덮인 심해 속에서 빛 대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유로파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외계 생명체 탐사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연 유로파의 얼음 바다 밑에는 어떤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어서 우리는 토성계로 발걸음을 옮겨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의 현장인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를 만나봅니다. 엔셀라두스는 유로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생명의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죠. 바로 카시니 탐사선이 엔셀라두스 남극에서 발견한 거대한 간헐천입니다. 이 간헐천은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 표면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엄청난 양의 물과 유기물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솟아오르는 거대한 얼음 분수 같았죠. 카시니 탐사선은 이 간헐천을 여러 차례 통과하며 그 성분을 직접 분석했고 그 결과 물 분자 외에도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생명체와 연관된 다양한 유기물질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엔셀라두스의 얼음 지각 아래에도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하며 그 바다 밑바닥에는 지구의 해저 열수구와 유사한 환경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뜨거운 핵에서 나오는 열이 바닷물을 데우고 이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생명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은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며 인류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얼음 위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흔적들, 과연 엔셀라두스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들려줄까요? 그 놀라운 발견은 생명체 발견이 임박했다는 흥분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답니다. 엔셀라두스가 우리에게 던져준 생명의 단서는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토성의 가장 큰 달, 타이탄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지구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타이탄은 짙고 오렌지색으로 물든 두터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기 속에는 질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초기 지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놀랍게도 이 두꺼운 대기는 타이탄의 표면을 감싸며 지구처럼 강과 호수, 심지어 바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물질이 우리가 아는 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줍니다. 바로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강과 호수, 바다인 것이죠.
2005년 유럽 우주국 ESA의 하위헌스 탐사선이 타이탄의 짙은 오렌지색 안개층을 뚫고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탐사선이 포착한 타이탄의 풍경은 그야말로 이질적인 세상이었죠. 꽁꽁 언 바위와 얼음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액체 메탄으로 가득 찬 강물이 흐르며 그 위로는 차가운 메탄 비가 내리는 듯한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하지만 타이탄에서는 메탄과 에탄을 기반으로 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진화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액체 탄화수소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번식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생명체의 모습이 거기서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 바로 타이탄입니다. 생명의 정의를 확장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발견이죠. 이처럼 생명의 가능성을 찾아 우주를 헤매는 인류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때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으로 불리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점쳐졌던 금성입니다. 하지만 금성은 지금 극심한 온실 효과로 인해 표면 온도가 470도에 육박하는 납도 녹여버릴 정도의 지옥 같은 환경을 지니고 있죠.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하고 두꺼운 황산구름이 행성 전체를 뒤덮고 있어 생명체가 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과학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성 대기 상층부에서 포스핀이라는 기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였죠. 포스핀은 지구에서는 주로 현기성 미생물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물질이어서 이 발견은 금성 대기 속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 발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핀이 생명체가 아닌 다른 지질학적, 화학적 반응으로도 생성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이 논란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의 조건이 얼마나 제한적인 사고방식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이죠. 혹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금성의 대기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명의 흔적이 감지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에서 또 다른 우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금성은 우리에게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생명의 강인함과 우주의 무한한 다양성에 대한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로파, 엔셀라두스, 타이탄, 그리고 금성까지. 이 모든 천체들은 인류의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얼음 속 바다든 액체 메탄의 강이 흐르는 곳이든 심지어 뜨거운 독성 대기 속에서든 생명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지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생명의 정의와 우주의 무한한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만나게 될까요? 이 광활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인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수한 비밀과 경이로움이 가득하며 인류의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날, 우리는 우주적 존재로서 인류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의 탐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외계 환경들이 생명의 정의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간략히 짚어보았죠. 오늘은 그 경이로운 세계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주가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의 다채로운 모습을 함께 탐험해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환경들은 어디였을까요?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목성의 차가운 얼음 위성, 유로파입니다. 목성의 네 번째로 큰 위성인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 지구 바다보다 더 많은 액체 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90년대 갈릴레오 탐사선은 얼음 표면 아래 강력한 자기장을 감지했고, 이는 내부에 전도성 액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2010년대 허블 우주망원경이 유로파 남극 지역에서 마치 지구의 간헐천처럼 우주공간으로 치솟는 거대한 수증기 기둥을 여러 차례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유로파의 얼음바다 아래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한 열원이 존재하며 이것이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로파의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는 아직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신비로운 생명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처럼 유로파가 품고 있는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 발견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목성뿐만 아니라 토성에도 유로파 못지않게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위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토성의 작은 달, 엔셀라두스인데요. 엔셀라두스는 유로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생명의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2005년 카시니 탐사선은 엔셀라두스 남극에서 우주공간으로 무려 수백 킬로미터 이상 솟아오르는 거대한 얼음 간헐천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만 뿜어내는 현상이 아니었죠. 카시니가 이 간헐천을 여러 차례 통과하며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물 분자뿐만 아니라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소와 같은 다양한 유기 물질들이 풍부하게 검출되었습니다. 이 유기 물질들은 지구의 생명체 구성 요소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얼음바다 아래에도 유로파처럼 해저 열수구가 활발히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 빛 없이도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번성하는 극한 미생물들이 있듯이 엔셀라두스에서도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카시니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는 엔셀라두스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황량한 표면 아래 역동적으로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징후들은 정말이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타이탄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지구와 놀랍도록 흡사한 대기와 지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성 물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말이죠. 타이탄은 짙은 오렌지색 안개로 뒤덮여 있는데 이 안개 아래에는 지구의 물처럼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강, 호수, 심지어 거대한 바다까지 존재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묘하고 이질적인 풍경 아닌가요? 2005년 유럽 우주국의 하위헌스 탐사선이 타이탄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을 때 탐사선은 마치 지구의 강가에 내려앉은 듯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은 영하 180도에 달하는 차가운 액체 메탄이었고 강가에 보이는 자갈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얼음 조각이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에서는 메탄 비가 내리고 이 비가 모여 강과 호수를 이루며 다시 증발하여 구름을 만드는 지구의 물순환과 매우 유사한 메탄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은 우리에게 과연 생명은 꼭 물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탄화수소 기반의 생명체, 즉 메탄이나 에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생명체가 타이탄에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죠. 타이탄은 생명의 정의를 확장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생명 형태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생명의 보고였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모았다가 지금은 지옥 같은 환경으로 변해버린 금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성은 한때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극심한 온실 효과로 인해 표면 온도는 무려 460도를 웃돌고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지옥이 되어버렸죠. 두꺼운 황산구름층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햇빛조차 제대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성의 대기 상층부에서 포스핀이라는 기체가 발견되면서 다시 한번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포스핀은 지구에서는 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현기성 미생물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기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발견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계 내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합니다. 포스핀이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다른 화학적 과정,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이나 번개 같은 비생물학적 요인으로 생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논란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아무리 극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금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동시에 이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의 강인함과 무한한 다양성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생명의 정의와 우주의 무한한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모든 발견들은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흔들며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발견들은 단순히 새로운 행성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명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우주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함께 겸허함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지구에서 발견된 생명체만을 기준으로 생명의 조건을 상정해 왔습니다. 물과 적당한 온도, 대기 같은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 엔셀라두스의 얼음 간헐천, 타이탄의 메탄 호수, 그리고 금성의 유독성 대기에서조차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러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과연 우리가 아는 형태여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번성하는 생명체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물음들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주를 향한 탐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서 또 다른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마주하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류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무한한 탐구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외계 환경들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찾아 헤매는 과정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지구의 풍요로운 환경과 생명의 다양성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말입니다. 또한 생명의 조건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며 인류의 미래와 우주적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수한 미스터리들이 존재하며 인류의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광활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인류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